안녕하십니까. 어, 유튜브로 관상을 한번 강의하고 싶어서 이번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관상 제가 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관상에 제가 흥미가 생겨가지고 좀 책도 찾아보고 평생 뭐 관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관상책을 보면서 이 관상책 정말 맞구나 뭐 이런 대목이 나오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관상이 뭐 미신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무언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범한 무언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 관상 공부를 오래 하시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TV라든지 뭐 종편에 이렇게 뭐 관상 보는 사람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좀 잘못된 일들, 잘못된 그런 관상학에 대한 그런 상식을 TV에서 그냥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관상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면은 이거 좀 잘못된 건데 이거 잘못된 관상 지식을 TV에 나와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TV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좀 뭐 관상학 강의를 이제 하는 그 기본 상식은 뭐냐면 기본 바탕은 정통 관상학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뭐 정통 뭐 관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상서가 있겠죠. 물론 책으로 뭐 이렇게 뭐 책을 교재로 이렇게 강의를 드려야 되겠죠. 제가 강의 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이상법과 유장상법을 기본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12궁이라든지, 뭐, 오관, 뭐, 오학, 그런 많은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을 하나하나씩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분량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관상학이라는 건 정말 끝도 없어요. 한 10년치는 있습니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바빠서 얼마나 자주 올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한번 열심히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이상법이 뭐냐면은 이 마이상법은 관상학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상학의 뭐 정석, 뭐 맨투맨, 뭐 이런 건 기본서입니다. 기본서지만은 이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책은 그 중국 송나라 때 책입니다. 천년 전이죠. 송나라 때 이 마이 도사라는 분께서 중국에 와서 한 제자를 거뒀어요. 그 제자라는 분이 진단 선생입니다. 진단 선생. 그분께서 그 마이 도사한테 그 사사받은 그 관상학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럼 이 마이 도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이분 중국말을 못하세요. 중국말을 못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이죠. 하고 이분이 고승입니다. 스님. 외모가 참 특이했다고 그래요. 이 마라는 게 삼배옷이죠. 삼배. 마유 도사님이라고도 했는데 마유라는 게 뭐냐면 삼배 치마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인도나 뭐 좀 티벳이나 뭐 그런 쪽에서 온 걸로 그냥 추측이 돼요.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분이 자신의 상학을 전수시키려고 그 진단이란 중국 사람을 물론 상을 받겠죠. 진단이란 분은 상을 보고 이 사람은
나 이 상법을 전수해도 되겠다. 똑똑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항상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화산석실에서 모닥불에 이렇게 재에다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상학을 전수했어요. 이 마의상법을 그 전수받은 그 진단 선생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겠죠.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데 이런 심오한 상법을 전수를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던 분이고 영특하셨던 분이시겠죠. 그래서 이 관상학은 관상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의상법을 모르면은 관상학에 대해서 모른다고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죠. 네. 이 책을 제가 이 마의상법을 기본으로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학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12궁 많이 배웁니다. 12궁. 이 12궁이라는 거는 얼굴을 12부위로 나눠가지고 그 부위마다 뭐 그런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12궁 중에서 이제 뭐 첫 번째 명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명궁이 어디냐? 이 관상책에 보면 이 마의상법에 보면은 명궁은 좌우 눈썹 사이라고 합니다. 눈썹이 이렇게 나가면은 눈이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명궁이라는 거죠. 명궁. 이 명궁이라는 게 이게 이제 12궁 중에서 물론 뭐 12궁 다 중요하지만 이 명궁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12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명궁이라는 부위는 일생에 영향을 끼쳐요. 명궁이라는. 그럼 좋은 명궁은 뭐냐? 여기가 약간 넓고 이 두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이 자기 손가락이 사이에 들어가면은 넓이는 일단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뭐 넓이는 뭐 그 정도 넓어야 되고 이게 깨끗해야 돼. 명궁이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면은 뭐 학문에 대통한다. 뭐 이런 뭐 글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명궁이 이게 깨끗하고 그러면은 일생에 운이 좀 잘 풀려. 여기가 깨끗하면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좋아요. 좀 널찍하고 약간 남자는 널찍하고 좀 이렇게 약간 약간 좀 튀어나온 것처럼 구슬이 마치 뭐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고 공부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여기가 움푹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뭐 잘 안 되죠. 사업도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공부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이제 뭐 여기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기술 같은 거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상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뭐 여기가 이렇게 너무 안 좋다. 근데 뭐 내가 사업하고 싶은데 뭐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안 좋으면은 물론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만큼 많이 이제 고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같은 걸 할 때 물론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명궁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위치고 이 명궁 밑에 여기가 산근이라는 곳입니다. 산근. 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코가. 콧뿌리. 요 콧뿌리하고 명궁하고 이렇게 딱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끊어진 사람들이 이 콧뿌리가 너무 낮다든지 그러면 명궁이랑 이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일생에 많이 힘들어요. 저도 좀 이게 좀 여기가 낮아요. 딱 보면 그렇죠? 맞죠. 좀 꼬이는 일이 좀 많고 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근하고 명궁하고는 이어져야 된다. 이게 마의상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명궁에 대해서 뭐 어떤 걸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이 명궁에 좀 명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은 이 눈썹이 명궁까지 이게 막 침범해 이렇게 네? 쭉잖아요 이렇게 네? 그
눈썹이 이렇게 뭐 붙은 사람들 있죠. 이 눈썹이 있고 이 붙은 이게 명궁을 해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좀 제가 그랬죠. 마누라한테 뽑아달라 해라 쪽지게로. 왜요 형님? 그래. 이게 좋은 거야. 거기 털 나오는 안 좋대. 뽑아줘. 라고 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뽑아달라고 하라고 정리하자라고 그러죠. 이 명궁이 눈썹이 명궁을 침범한 것도 안 좋고요. 뭐 상처 이렇게 나도 안 좋겠죠. 점이 있어도 안 좋습니다.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 점 하나 있잖아요. 부처님 점이 있죠. 명궁에. 이 부처님은 왜 점이 있냐면은 부처님 원래 명궁에 점 없었어요. 명궁에 점 없었는데 찍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속세를 떠나시면서 명궁에 점을 찍고 속세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점 있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속세를 떠나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명궁이 굉장히 12궁 중에서 사람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명궁에 대해서는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드렸고요. 앞으로 관상 강의하다 보면 이 명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릴 거예요. 막 중요한 곳이니까. 명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두 번째가 12궁 두 번째가 아마 재백궁일 겁니다. 재백궁. 이게 우리 아들 칠판인데요. 우리 집에 칠판이 이게 제일 좋은 칠판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또 좋은 걸로 말을 해보죠. 재백궁. 오늘은 이 재백궁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복이죠. 돈복. 금전의 금전복. 금전복에 대한 건데 이 재백궁이 어디냐? 쉽게 말하면 코입니다. 코. 자, 아까 좀 드릴까요? 눈이 이렇게 있고 코 이렇게. 코가 재백궁이에요.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지 않은 사람도 이게 코가 돈복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이죠. 이게. 코 잘생긴 거지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코가 재백궁입니다. 이 마이상법에 보면은 이 코에 대한 입술 너무 못 그렸다. 지우고 이 코가 재백궁인데 어떤 코가 좋으냐? 마이상법에는 절통비, 현단비가 좋은 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절통비, 현단비. 절통비는 뭐냐면은 절통, 대나무를 쪼갰다는 거예요. 반으로. 대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디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마디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를 쪼갰을 때 모양이 절통비다. 근데 이 절통비 관상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디 관상밥 먹었다는 돈 주고 이렇게 관상 봐주고 돈 받는 사람들도 이 절통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점 가서 좀 책도 좋은 책이 있나 해서 이렇게 보고 TV 그런 관상학에 대해서 나오면 제가 좀 관상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보는데 이 절통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절통비가 뭐냐면은 이걸 쪼개는 건데 이명박 아저씨 코가 절통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인터넷에 보고 그러면은 천만의 말씀. 절통비 그런 코가 아니라 아까 그 대나무 마디를 쪼갰을 때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럼 코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가 밑에가 일자예요. 이 대나무 마디를 쪼개는 모양 아닙니까? 코 밑이 이렇게 일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절통비예요. 그리고 이 콧대가 잘 내려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콧대가 뭐 이렇게 뭐 휘어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절통비에 뭐 부합이 안 되는 건데 뭐이 밑에만 일자라고 뭐 절통비를 할 수 없는 거죠. 대나무처럼 딱 일자로 딱 내려오되 밑에가 딱 야무지게 밑에가 딱 끊어지는 거죠. 그 이런 코가 누가 있습니까? 있었죠. 옛날 유명하신 분. 우리 저 대통령이셨던 그 노무현 아저씨. 노무현 아저씨 코가 굉장히 잘생긴 코입니다. 그 코가. 아주 코도 두툼하고 그분이 상근은 약간 약한데 이 코가 내려온 게 절통비의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밑에도 이렇게 딱 네? 일자 모양이고 이 코가 절통비예요. 이런 코를 가지면은 뭐 절통 현담비면은 뭐 명예,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명예와 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코, 이 절통비고요. 현담비는 뭐냐면 현이라는 거는 매달아 놓을 현이에요. 매달아 놓을 현. 그리고 담이라는 건 그 쓸개죠. 짐승의 쓸개. 짐승의 쓸개를 이렇게 물주머니 같잖아요. 짐승 쓸개가 뭐 쓸개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 풍선에 이렇게 물을 넣어 놓으면은 뭐 약간 조그맣게 해놓으면 그게 막 비슷할 거예요. 그 모양이. 그럼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위에서 딱 집어서 들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코가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둥근 코예요. 이렇게. 콧볼도 이렇게 뭐 잘 생겼겠죠, 이렇게. 이게 현단비입니다. 현단비. 이 코는 이 현단비를 가지면은 나중에 굉장한 부자가 돼요. 성격도 이런 사람들은 방정맞지도 않아. 중후합니다, 성격이. 부자들 보면 성격이 공통점이 있어요.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중후하죠. 까불까불하지 않고 뭐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약간 묵직하죠. 그래서 이 코가 현담 이런 모양이 이게 또 옆에서 보니까 또 삐뚤어져서 그리네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런 코입니다. 뭐 성룡 뭐 그런 사람 김대중 대통령 코도 이런 코죠. 근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여기 좀 콧구멍이 좀 약간 보여요. 이게 콧구멍이 약간 들렸어.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안 좋은 거지만 콧구멍이 또 너무 안 보이면 또 사람이 좀 인색합니다. 콧구멍이 좀 살짝 보이는 게 원래 좀 좋고 콧구멍이 안 보이면은 돈이 안 나가. 이 사람들은 돈을 안 씁니다. 약간 인색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현단비는 이런 풍요하고 뭐 이런 코죠. 뭐 자식이 만약에 관상학 보시는 분 중에 뭐 자녀가 만약에 뭐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된다. 근데 배우자 삼고 싶다고 해서 뭐 데리고 왔는데 인물은 별론 것 같아. 네? 인물이 좀 별론 것 같은데 코를 보니까 이런 코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위 왔어 이래야죠. 네. 그래서 재백궁은 이 코를 얘기하는 거다. 이 코는 재백궁이기도 돈을 보는 거기도 하지만은 이 코가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코가 배우자 운도 봐요. 코가 잘생기면은 배우자 복도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코가 너무 높아. 네? 뾰족하고 막 코가 막 네? 뭐 이렇게 이건 좀 아니다. 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가 너무 이렇게 뾰족해. 뾰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코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돈 복이 없어요. 재물 복이 없어요. 코끝이 약간 둥글둥글 해야지 사람도 좀 성격도 좀 서글서글하고 좀 그렇죠. 이런 사람 코가 이러면은 잔정도 없습니다. 좀 정이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코는 재물 복이기도 하지만 배우자 복도 본다. 그리고 잠깐 재백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 한번 빠뜨린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재백궁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한번 마이상법 재백공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는 재성이라고 한다. 토수에 거하였으니 반드시 풍만하고 맑게 윤택해야 재백이 여유롭다. 코련이 재백공이 메마르고 깎이고 어두워지면 검게 변하면 재백이 궁핍해지고 소모가 많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재백에 검은 안 좋은 색, 그러니까 안 좋은 기색이 만약에 이 제 콧등이라든지 이런데 검게 뜨고 막 이렇게 깨처럼 이렇게 뜨면은 재물에 손실이 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뭐 재백궁에 안 좋은 게 뜨면은 그뭐 재물을 관장하는 재백궁에 안 좋은 게 뜨면은 당연히 나의 뭐 재물에 무슨 영향이 간다, 안 좋은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량이 높게 솟고 준두가 풍요하면 평생 재물이 왕성하고 부귀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메부리코처럼 뾰족하면은 재산이 흩어지고 가난하고 춥다. 메부리코 아시죠, 여러분? 메부리코가 어떤 코냐면은 이 코가 이렇게 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굽은 사람. 이거 아니에요. 메부리코가 여기 콧등이 굽었다는 게 아니라 이 코끝이 뾰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부리처럼. 그럼 앞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래야 되나? 이렇게 뾰족해,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달리고. 요게 메브리코예요. 이 메브리코가 안 좋은 게 상사에는 이 코가 메브리코면은 사람 이 뇌수를 쪼아먹는다고 합니다. 좀 악독하다고 하는 얘기죠. 서양에서도 뭐 스크루지 영감이라든지 그런 거 사파 보면은 메브리코잖아요, 다. 메브리코. 이게 좀 사람 심성이 독하고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사람도 뭐, 뭐 사채업 같은 거 뭐 하고 뭐 그런 걸로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메브리코가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다 설명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콧구멍 보이면은 앞에서 봤을 때 재백궁인데 콧구멍이 보이면은 이 상황에서는 좀 돈이 좀 샌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죠. 콧구멍이 이렇게 들렸어. 들렸단 말이에요. 콧볼이 이렇게 있겠죠. 이러면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돈이 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성격은 좋아. 이런 사람들이 술 먹자 그러면은 뭐 지가 막 술값도 막 내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돈 잘 쓴다고. 이런 사람들이. 친구로서 내 친구 놈 중에서 콧구멍이 이렇게 들린 놈이 있는데 제가 야 술 먹자 그러면은 그래 술 먹어.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술 먹자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술값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가 내 그냥. 야 왜 내? 아니 물론 뭐 제가 뭐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서 그런지 이 새끼가 술 먹자고 뭐 지가 다 내. 그래서 고맙죠. 친구는 고맙고 그래도 뭐 나도 웬만하면 뭐 내려고도 하고 그러죠. 저도 약간 콧구멍이 약간 들렸어요. 이게 앞에서 보면은 콧구멍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돈도 좀 세고 사람이 좀 기분파. 콧구멍이 앞에서 봤을 때 보이면은 좀 기분파입니다. 사람이 술도 잘 사고 그렇죠. 근데 재산은 안 모이겠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잘 안 쓰는 사람이 돈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다들 이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은. 그래서 사람은 좋지만 돈은 못 모은다. 오늘은 재백궁까지만 할게요. 재백궁.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또 한번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재백궁까지만 하고 앞으로 뭐 강의할 건 뭐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뭐 유튜버들 뭐 콘텐츠 걱정 많이 하는데 이 관상은 뭐 한 15년치는 있습니다. 제가 관상 강의할게. 그 정도로 무궁무진하고 뭐 재밌는 것도 많아요. 제가 오늘 처음 올리는 거라서 조금 좀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좋게 봐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주 와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궁 중에
두 번째까지 재배꿈까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